윤호중 의원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국의 초대형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 주민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962년 1월 토지수용법을 제정한 이후 약 70년 동안 강제수용제도를 유지하여 왔다. 강제수용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금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적게 책정되고 헐값 보상금에서 30%를 또다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수용에 따른 잔여 보상금을 등가의 가치를 가진 새로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강제수용지구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989년 전두환 정권 시절 100% 면제에서 3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11월 현재 10%를 유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강제수용지구 주민들은 시세보다 부족한 헐값 보상금에 그 보상금의 30%를 또다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정부가 내 땅을 공권력으로 강제 수탈하는 것이라고 눈물로써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이 정부의 예면 속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왔다.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은 개선하고자 2024년 1월부터 100만 평 이상 10군데의 초대형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 및 전국 각지 수용지구 10만 명의 주민들이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강준현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윤호중 의원님 등 다수의 국회의원님들이 그 뜻을 받아들여 2024년 11월 강제수용지구 주민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22대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를 각각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한 보상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정당 보상이란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보상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토지보상법에 의한 때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시지가 기준법과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대부분의 강제수용지구에서 최대 30%가량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상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약 최대 50% 저렴하게 보상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당한 보상 원칙에 따라 재산권 침해를 시가 보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특혜라거나 공입사항용 토지와 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상향으로 인하여 국가 세금 수입,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수용지구에서의 보상이 시세보상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기획재정부가 2024년 9월 자체 발간한 2023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자료에 시가평가액 대비 보상평가액이 평균적으로 10 내지
30% 낮게 책정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보상 현실과 맞지 않는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면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도 이번 22대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025년도 양도소득세 예상 감소액은 약 3천억에 불과하므로 국가세수 부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전국의 강제 수용지구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헐값으로 국가에 빼앗기고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나야 한다.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이 침해된 것은 참아왔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주민들을 강제로 타향살이로 내몰면서 헐값 보상도 부족하여 과도한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하는 2024년도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맞는지 묻고 싶다. 전국 100만 평 이상 초대형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에서는 강제 수용지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상향을 통하여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